메갈로폴리스, 글로벌 도시 지역, 광역도시, 광역도시 권역. 도시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도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더 변화할까요? OECD를 비롯한 싱크탱크들에서는 도시의 경제력, 규모, 전망 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선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시를 글로벌 표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UN 통계국과 6개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 도시를 정의하는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도시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 통계가 달라져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도시의 일관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공간을 정의하면 다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입니다. 원어로는 cities, urban center에 해당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를 도심구역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의 공간에 1,5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이 공간이 연속되어 최소 5만 명의 인구가 생활한다면 이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 인구 5만 명 이상의 지역을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마을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Towns and Semi-Dense Area, Urban Cluster 라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의 공간에 3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이 공간이 연속되어 최소 5,000명의 인구가 사는 공간입니다. 언론에서 도시구역이라고 번역했고요. 통계청에서는 준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입니다. 농촌하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도시와 마을을 제외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분류 방법은 여러분도 흔히 아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서 더 큰 지역인 도시 권역을 정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기능적 도시지역,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도시로 지역의 근로자 중에 15%가 통근하면 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하여 대도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인구 밀도가 비교적 여유로운 마을에서 인구의 15% 이상이 도시로 통근한다면 도시와 마을을 묶어서 기능적 도시 지역으로 보는 거죠. 좀 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에서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15%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주시와 이천시는 하나의 생활권인 기능적 도시지역으로 묶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도시는 실제로 얼마나 더 커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OECD의 2020년 보고서인 Cities in the World에서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성장함에 따라서 도시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75년에는 글로벌 인구 중 38%가 도시에, 32%는 마을, 31%는 농촌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도시는 48%, 마을 28%, 농촌 24%로 글로벌 인구 거주 비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만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증가하였는데 그 사이 농촌 인구는 7%포인트 감소하였죠. 이렇게 보면 적은 수치 같지만 글로벌 인구 전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래에는 이 수치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OECD는 205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55%로 증가하는 반면 마을은 25%, 농촌은 2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인구 구성 비중이 아닌 절대 인구로도 확인해보면 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마을과 농촌 인구의 증가세는 점차 완만해져서 미래에는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급격한 도시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시 인구의 증가는 기존 마을이 도시로 바뀌거나 도시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의 자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보면 도시 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에서 절반은 인구 밀도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인구 밀도 영향이 더 커져서 인구 증가 원인의 60%를 차지하죠. 도시 면적 증가의 원인 중에서 75%는 기존 도시의 확장에 있고 기존 마을이 도시로 성장한 것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기존에 있던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들이 성장하기보다 기존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도시 지역의 경제력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OECD 국가들은 선진국 그룹이 대부분임에도 OECD 국가의 대도시 지역 1인당 소득은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대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비해서는 20% 이상 높습니다. 도시 규모를 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인구 100만에서 500만의 대도시 지역의 1인당 소득은 국가 평균에 비해서 7% 정도 높았지만 인구 5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은 무려 평균 25% 이상 소득이 높았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1인당 소득도 높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브루킹스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300개 대도시 지역은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은 23%, 인구는 24%를 담당하는 데 비해 GDP가 49%라는 것은 1인당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대도시 지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분은 2014년에서 2016년 3년 사이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67%입니다.
고용성장 기여분은 36%, 인구성장 기여분은 22%를 차지합니다. 경제성장 기여분과 고용성장 기여분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대도시 지역에 있는 직종들이 대부분 지식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이들 대도시 지역의 성장 속도도 글로벌 경제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글로벌 경제는 2014에서 2016년 사이에 2.6%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반면 300개 대도시 지역은 3.3%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1인당 GDP 성장률 역시 글로벌 경제는 1.5%, 300개 대도시 지역은 2.2%를 보였습니다. 도시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현상은 기존 도시의 인적, 물리적 확장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거대 도시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고 또 얼마나 거대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